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내일 개학이죠. 내일 개학이고 작년 11월부터 설명회를 꾸준히 좀 진행을 했는데 조금 많이 한 학교는 7차 설명회, 8차 설명, 개성고 신일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거의 8차 설명이고요. 저희가 성신여고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합격생이 거의 없어서 가지고 저희 학원 다녔던 애들 중에 올해 원래 개설 예정이 없었는데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다녔던 중3 애들 중에 5명이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명 책임지고 가자. 물론 등록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개설을 하자. 그래가지고 일단 수학 영어는 개설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수학 영어도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그 신유철 영어과 원장님께서 직접 담당하시고요. 그 수학 같은 경우는 그 김성수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실은 저랑 제 친구예요. 강사 친구인데 저랑 되게 오래 알았거든요. 한 10년 제 강사생활 처음 했을 때부터 알았던 친구인데 제가 뭐 친구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수업력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긴급하게 조금 도와달라고 헬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성신여고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수업 어떻게 할지 성신여고 어떻게 시험 나오는지 학생들은 어떤지 다 그런 거 얘기 좀 한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아직 김성수 선생님께서 그전 학원이 오늘 마무리 되시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제가 대신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 현재 국어, 과학, 사회는 성신여고반이 없지만 저희가 이제 올해 목표가 뭐냐면 그 보시면 알겠지만 성신여고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그렇습니다. 국영수가사가 모두 개설된 학교가 있고요. 사회만 통합으로 개설되고 국영수가가 개설된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국영수만 개설됐고 과학사회는 통합인 학교가 있고요. 영어, 수학만 개설되고 나머지가 통합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최종 목표는 뭐냐면 지금 성신여고 포함해서 총 11개 학교를 개설을 했습니다. 성신여고가 좀 슬프지만 마지막으로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성신여고 인원도 좀 많이 적어가지고 좀 학생들도 부담이 많이 될 텐데 저희가 이제 목표는 얘들이 성적을 좀 잘 받고 그래서 11개 학교에 전부 학교 앞에 관을 내는 게 저희 내년 초까지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사대부고 앞에 관 냈고요. 그 다음에 회화여고 앞에 관을 냈는데 저희가 이제 남은 학교가 5개입니다. 성신, 용문, 그 다음에 삼각산, 솔샘, 고대 이렇게 5개를 학교 앞에 관까지 추가적으로 내는 게 저희 목표고 그렇게 해서 모든 학교에 맞춤 수업을 진행해서 성신여고 학생도 좀 늘어서 중간고사 끝나고 늘면 바로 국어 개설할 거예요. 제가 푸시해서 저희 쌤들 푸시해서라도 만들 거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그런 방향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제가 그 학원 홍보 조금 하고요. 학원 홍보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설명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쪽팔리긴 한데 제가 작년 말에 TV에 나왔습니다. SBS 고소열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수학 고수로 올라왔는데요. 물론 제가 이제 쪽팔려서 넣지 말자고 했는데 방송을 타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작년 설명회도 아닙니다. 얼마 전 설명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자신감 있게 뭔가를 얘기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학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다른 학원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제가 모르고 근데 제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서 설명회는 작년까지 한 번도 우리 학원이 다른 학원보다 괜찮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설명 다 뒤져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올해는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이 제 수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시고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학부모가 만족할 만한 수업이다. 물론 100명이 오면 100명이 다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겠죠. 근데 올해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도 제가 왠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원 와서 10점이 내려갔어요. 그럼 딴 학원에서 20점이 내려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일단 저만 하더라도 지금 오늘 기준으로 3월에 제 수강생이 250명입니다. 작년 초에 200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또 5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북 저 중계동까지 합쳐서 제가 제일 학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요. 그렇게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홍보라고 치면 이거는 올해 1월 10일에 저희가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헤럴드 경제에서 주최하는 것에 상을 받았는데 이건 이제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저희가 학원이 사회적인 활동을 좀 해요.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 학부모님들 수강료 지원, 지금 성북구청이랑 같이 저소득층 지원, 그리고 한부모 가정 지원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5년 동안 1억보다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1억보다 약간 조금 덜한 수준으로 그동안 수강료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런 사회적인 지원을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11개 학교, 이 동네에 맞춤으로 11개 학교, 10개 이상의 학교를 다 구분해서 내신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전문성. 이게 신문기사에 있는데 신문기사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 맞춤으로 주변 학교를 완벽히 분석해서 하는 부분에 굉장히 큰 그 상을 주게 된 그게 이제 정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머님들에서 궁금해하시는 이제 입시 실적인데요. 대학교 입시입니다. 저희 학원이 이제 또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게 결과를 보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데 3학년 때까지 수업하는 학원이 많이 없어요. 실제 학원 선생님들이 3학년 수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중간에 합류를 안 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인강 아니면 대치동이기 때문에 3학년을 제대로 수업하는 학원이 별로 없거든요. 동네 학원 중에. 저희가 아마 3학년은 이 동네에서 제일 많지 않을까 매년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입시 실적도 좋습니다. 작년에 의학학 7명에 스카이 11명을 합격시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의학학을 해놓으니까 어머님들께서 약학이 7명 아니야? 오해를 많이 하시던데 제가 가르쳤던 애들인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의대가 절반 이상이에요. 의대가 절반 이상이고 그래서 올해는 적었어요. 그냥 올해 의치한 한의대는 없어가지고 빼고 의치학이 10명인데 6명이 의대고요. 서울대, 의대, 연대들을 동시 배출. 저희도 처음 동시 배출한 거 처음입니다. 동시 배출했고 스카이는 17명이고 카이스트 포항공대는 스카이급이라 생각해서 넣어놨고요. 이 카이스트 학생은 3학년이 아니고 2학년 졸업하고 조기 졸업으로 합격했습니다. 신일구 친구인데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신 결과인데요. 아쉽지만 성신 요구가 많이 없죠. 왜냐면 성신 요구가 저희가 원래 올해도 개설해야 되는 말에는 고민했던 게 작년에 거의 없었고요. 재작년에도 거의 없었는데 웃긴 게 뭐냐면 1학년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도 3학년이 많아요. 제 수업에 성신 요구 3학년 1등급의 절반이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그 애들이 1학년 때 성신 요구 한 명도 없었어요. 2학년 때 한 명이 들어와서 하더니 친구를 다 물고 오더라고요. 전교권인들을. 그래서 지금 제가 3학년이 성신 요구가 7명 있는데 성신 요구 인원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 7명이 지금 절반은 1등급이 절반은 2등급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는 친구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성신 요구가 우리가 못 가르쳐 그런 게 아니고 인원이 처음부터 없어서 없는 거지 있다면 저희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다른 학교처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토대로 우선 제 수학 수업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학 수업은 일단 말씀드리자면 모든 학교 통합 상위권반입니다. 매년 그랬고요. 알고 계시면 이제 뭐 통합 수업이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저도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학교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매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우선 좀 옛날이죠. 4년 전인데 지금 이 학교들 성신여고 1학년도 있네요. 이 학교들 수학 전교 1등을 제가 배출했습니다. 1년에 시험이 4번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번이라도 1등이었으면 일단 이름을 넣긴 했는데요. 보시면 특이한 점이 2개가 있습니다. 용인 외대부고 친구가 있죠. 이 동네 사는 친구인데 방학 때마다 와서 들었고 한 달에 한 번 와서 들었고 나머지 온라인 수업으로 했어요. 이 친구 문과인데 이과상 제치고 2학년 때 수학 1이죠. 지금 대수를 1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전 과목 내신 용인 외대부고에서 문과 2등을 해서 서울대 경제로 현역으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두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면 2학년이 많죠. 이 2학년이 많은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성고는 이때부터 제가 꽉 잡고 있어가지고 개성고 역시 2학년이긴 한데 1등급에 12명이라 치면 한 8명 평균적으로 항상 6명에서 많으면 10명 정도 제가 배출했고요. 이게 그 다음 연도입니다. 이제는 개성고 2학년뿐만이 아니고 신일고 2학년, 영훈고 2학년도 제가 절반 이상을 배출하고 개성, 신일, 영훈, 선덕, 외대부고 이때 수학 전교 1등을 뽑았습니다. 이 외대부고 친구는 아까 그 외대부고 친구가 아니고요. 바로 후배입니다. 바로 후배고 저희 학원 블로그 가면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배 서울대 경제 바로 합격한 거 알고 이 친구가 저한테 수업 배우면서 그 선배랑 저를 통해서 계속 소통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학교 생활하고 어떻게 하면 서울대 경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친구도 현역으로 서울대 경제 합격했죠. 그래서 용인 외대부에서 정시 말고 수시로 합격하기는 용인 외대부도 쉽지 않거든요.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성 영혼 애들이 서울대, 의대, 연대의대 이번에 합격했고요. 선덕이가 이번에 서울대 현역으로 바로 다 수시로 다 합격을 한 친구들입니다. 이게 그 다음 연도고요. 여기서 성신이 있네요. 개성, 신일, 창문, 영혼, 성신, 고대 이 6개 학교가 요건 이제 시험 4번 중에서 한 번 전교 1등 했다고 적은 게 아니고요. 1학년 1학기 중간 플러스 기말 하면 합산 등수 1등이네 6명 나왔고요. 솔세미아는 2학기 때 전교 1등을 두 시험 중에 한 번이라도 한 친구를 적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1학년도 조금 잘한 애들이 늡니다. 그 전까지 대부분 2학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1학년도 역시나 개성 신일은
50% 이상을 제가 배출했고요. 어머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잘하는 애들이 와서 잘한 거 아니냐. 이때 개성고 신일고에 3명, 개성고에 서땡땡 학생, 뭐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명을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신일고에 이땡땡 학생, 찾아오시면 제가 실명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신일고에 1명이 더 있는데 이 친구는 성이 너무 특수해서 성을 얘기할 수 없어요. 딱 특정되기 때문에. 3명이 1학년이 이렇게 첫 중간고사에서 개정전 5등급이었습니다. 150등에서 200등 사이였는데 저는 1년 내내 힘들더라도 쫓아와서 1학년 마지막 시험 3번 지나고 나서 셋 다 1등급 받았고요. 2학년 와서 계속 1등급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작년 성과입니다. 개성고는 옛날부터 제가 이제 잡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어요. 고1, 고2 동점자 전교 1등 2명, 95.4였나 95.7였나 그랬는데 고3 미적분 전교 1등, 확통 전교 1등 5과목을 제가 전부 전교 1등을 다 배출했습니다. 아예 그냥 다 잡았어요. 전교 1등을. 그리고 개성고 만점 나오기 힘든데 만점자 다 배출했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가르친 애들 4명이서 돌아가면서 전교 1등이 있어요. 신일고도 1학년 이렇게 첫 중간고에서 1등급이 1명이었는데 정확히 3번 시험 후에 1등급이 9명으로 늘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신일은 4배 더 전교 1등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성, 영문, 성신, 용문, 창동, 솔샘, 석가 보니까 저도 이제 맨날 이렇게 설명만 하다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성신이 매년 전교 1등 꼭 한 번씩 하네요. 저도 이제 워낙 학교가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데 근데 좀 슬픈 친구는 이 성신 친구가 중간고사를 좀 못 보고 기말고사에서 다 맞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창동으로 전학 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 2학기 때 갔습니다. 전교 1등 친구. 창동으로 전학 가더라고요.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부담을 좀 많이 느껴서 성신에도 창동이 인원수가 제가 알기로는 2.5배 돼요. 창동은 1, 2, 3학년 합쳐서 1,100명 조금 안 되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성신 500명 지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배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전학을 갔습니다. 이 친구들 전교 1등을 달성을 했고요. 근데 이제 꼭 학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개성신일이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예비 고2 애들 중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애는 실은 솔생고예요. 얘가 솔생고 내신 1등급 컷이 59점이었거든요, 작년에. 혼자 95점 받고 전교 1등이 70점 되었어요. 근데 이거 보면 다른 학교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모의고사 4번 합쳐서 1개 틀렸어요. 1학년 4번 다 합쳐서. 이 친구가 지금 제가 가르치는 2학년 애들 중에 제일 잘하고요. 작년 수능 치기 했는데 수능 다 맞았어요. 미적분 말고 수원 수투면. 미적분 아직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인원이 적은 학교도 솔생고도 인원 적잖아요. 그 학교에서 1등을 하면 실은 인원수랑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로 잘하게 되면.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이 왜 성적이 더 잘 나오느냐 여기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게 2개월 전에 12월 기말고사 성과입니다. 지금 예비 고3 애들이 83명을 가르쳤고 1등급이 47명이고요. 예비 고2가 57명인데 1등급이 24명이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인원이 차이가 좀 있죠. 1등급 비율도 얘는 50%가 안 되는데 얘는 50%가 돼요. 계정으로 따지면 계정으로 한 2-3명 빼고 다 1등급이거든요. 이 계정 전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들이 이 예비 고3 애들이 딱 지금 시기에 첫 내신 수업을 10명으로 시작했어요. 2년 뒤에 지금 3월 기준으로 미적 7, 80명에 확통 40, 50명이거든요. 100명까지 냅니다. 근데 이게 지금 4년 내내 그랬어요. 1학년 때 10명 정도로 시작했다가 3학년 때 최소 80명에서 100명 사이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다른 학원 수업을 안 들어봤는데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 결과를 보니까 알겠다 이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알겠다. 아, 1학년 때 보통 그렇잖아요. 중학교 때 가르쳤던 쌤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친구들이 많이 가니까 학원 안 옮기고 그러잖아요. 결국 다 옮기더라고요. 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결과를 보고 아, 우리 학원이 잘 가르치고 학생들이랑 뭐 소통도 잘 되고 그렇게 잘 하고 있구나. 그냥 그런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꾸준히 저랑 수업한 애들이 2학년 가서 전교 1등을 많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1학년 애들도 15명으로 시작했고 지금 57명이고요. 올해 1학년은 좀 많습니다. 올해 1학년은 자, 또 저희 학원이 이제 잘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올해 1학년이 저희가 어제 첫 수업 했는데 이제 30명이었거든요. 올해는 토요일, 일요일 분반해서 각각 한 15명씩이었는데 올해 1학년은 10명, 15명, 30명이 좀 많긴 한데 그 30명 중 10명이 제가 가르쳤던 애들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만족을 하고 보내시더라고요. 다른 과목까지 다. 이런 게 또 자신감에 오늘 자신감을 제가 뿜뿜할 수 있는 일을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라고 요약을 한다면 실은 여기 뭐 뛰어난 강의력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한 얘기고요. 이런 건 부끄러워서 일단 넘어가고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이 심화 커리큘럼과 내신 대비 및 기출 분석과 학교별 자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 동네에서 10년인데 이 동네 10년 동안 이 학교 내신 특성 어때요? 그럼 제가 다 말할 수 있거든요. 저희 학원 수학쌤 이 동네에서 안 했던 쌤 오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고1, 고2, 고3이 실은 학교가 다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과목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고1, 고2, 고3을 다 다른 학교로 치면 제가 작년 1학기 때 35개 학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자료 다 만들어줬어요. 자료 다 만들어줬습니다. 자료 다 만들어주고 정말 특이한 학교도 많았습니다. 뭐 이화여고 멀잖아요. 이화여고 한 명 다니는데 학교 프린트 나오면 자료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저기 어디지? 의정부에서도 온라인으로 듣고 그런 애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만들어주고 옛날에 고대부고 친척인데 제주도 사는 애가 온라인으로 방학 때는 여기서 듣고 학교 가서 제주도로 중간고사 기말을 한 적이 그때도 자료 다 제가 태어나서 제주도 학교 시험지 분석할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철저한 기출 대비 분석 이제 전문가라서 그 학교 기출 3년치 훑어보면 다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처음 가는 학교 가도 지금 작년 시험지만 봐도 올해 어떨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완벽한 심화 커리큘럼 이건 뭐냐면 제가 그 매일 시험 수업 시작하기 전에요. 오전이든 점심이든 그날 수업을 2시간을 10분 단위로 뭐 할지 다 구성을 하고 옵니다. 고등학교는 다 그렇게 하고 와요. 구성을 해서 10분 단위로 계획을 다 세워서 오고 어때 뭐 할지 물론 이제 틀어지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 학생들이 내가 50문제 질문할 것 같은데 오늘 100문제를 들고 왔네. 제가 갑자기 장이 좀 안 좋았어요 오늘. 뭐 이런 경우 빼고는 학생들이 신기하게 하는 게 쌤이 어떻게 항상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그날 목표로 한 걸 딱 끝내면은 무조건 9시 50분에서 10시 10분 사이에요. 웬만하면 그럽니다. 한 80%가. 10시에 끝난다고 치면 그 다 계산하고 와서 그런 겁니다. 작년에는 어떤 드립 칠지까지 다 계산했는데 올해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드립은. 진짜 그렇게 다 준비를 해서 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뭐 그렇게 요청하신 분은 없지만 요청하시면 제가 근데 이게 뭐 매일 또 달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구조를 다르게 합니다. 단원마다 난이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도 다 구성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물어보시면 제가 오늘 이렇게 진행한다고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 보면은 가끔 시간표 보면 다른 수업이 겹쳐져 있는 수업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하고 들어가니까 10년 내내 그런 것 때문에 클레임이 없었어요. 보통 예를 들면 다른 과목이랑 한 2시간이 겹쳐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4시간 수업하면 학생들 쉬는 시간이 30분 되거든요. 3시간 반, 그렇잖아요. 1시간하고 보통 쉬니까. 근데 남은 3시간 반 중에서 실제 강사 앞에 나와서 수업하는 시간이 적으면 2시간 반에서 많으면 3시간 사이거든요. 왜냐하면 출석 체크, 숙제 검사, 그리고 제가 진도 나가면 유제를 풀어주잖아요. 예제를 풀어주잖아요. 예제 풀면 학생들이 유제를 풀어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 그리고 유제 해설하는 시간은 뭐 제가 하니까 상관없는데 그날 숙제를 진행하고 숙제 오답을 정리하면 숙제 오답을 봐야 되는 시간이 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집에 가면 잘 안 하니까. 숙제하면 집에 가면 숙제하지 그날 오답했던 거 잘 안 보거든요. 그런 걸 다 빼면 실은 2시간 반에서 3시간 제가 정확하게 수업하는 시간이 그 정도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조절하는 거죠. 다른 수업이랑 겹치더라도 10분 단위로. 그래서 저는 애들은 30분 쉬지만 저만 30분 안 쉬면 돼요. 저는 계속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 다 조절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저의 강점이 좀 드러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쨌든 그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했던 고일 설명의 마지막 차수인데요. 근데 마지막 설명이라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앞에까지 설명하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설명을 끝나면 이런 내용을 조금 더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보통 설명회를 앞에는 저도 이제 수업이 많으니까 수업하면서 하면 20분 정도 발표 시간이 있으면 이거에 맞춰서 구성을 하거든요. 이건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구나 하면 좀 빼요. 근데 오늘 제가 수업이 실은 보충 빼고는 없는 이제 개강을 했으니까요. 그런 날이고 또 어머님들께 좀 편하게 내가 저번에 못 해드렸던 좀 자료, 정보 이런 걸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 내용은 이제부터 저번 설명회 때는 없던 모든 학교에서 못 들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어머님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그래요, 선생님 5등급제로 바뀌는데 시험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작년이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중간에. 왜냐면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 친구들도 다 거기 학교 선생님 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지들도 모르겠대요. 왜냐면 표본이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을 토대로 기말 난이도를 조절할 건데 기말은 일반적으로 보통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기준으로 단원 자체가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게 두 번째인데요. 제가 매년 설명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위에가 1등급이 더 치열해요. 지금 5년 내내 그렇게 반복 얘기를 해요. 점점 더 치열해져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위권 인원수는 비슷해요. 하위권 비율이랑 못한 애들은 비슷하거든요. 상위권이 점점 더 인원이 늘어나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학구열이 높아졌다 이겁니다. 재수생이 왜 늘어날까요? 의대 열풍이 왜 일어날까요? 국가 전체적으로 높은 학력, 높은 전문직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요. 학생들이 5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생각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5년 전에는 그냥 점수 맞춰서 가죠 이런 애들이 있다면 올해는 난 무조건 여길 가야겠다 하면서 상위권 애들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늘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실은 상위권으로 되려면 좀 슬프지만 경쟁, 상대평가다 보니까 경쟁을 이기려면 일찍부터 공부에 좀 집중을 했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 애들이 이미 그런 마인드가 있기 전부터 어머니들이 조금 푸시를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이게 매년 비율이 올라가요. 그걸 어디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냐면 저희 학원이 이제 계속 커진 것도 있겠지만 설명의 인원수가 매년 더 늡니다. 엄청 늡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설명에 재작년에 용문고 설명할 때 한 분 오셨거든요. 이번에 저번에 용문고 설명에 30분 오셨어요. 물론 이 동네에서 좀 더 많이 합격한 것도 있겠지만 모든 학교가 설명의 인원수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학교열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푸시를 해서 상위권 된 친구들이 많다. 두 번째 이유, 실은 이게 제일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온라인 시장이 확대입니다. TV만 틀면 엘리하이 광고예요. 엘리하이 이러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나가다 보면 엠베스트 중학교 인강 광고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정말 유명한 선생님 수업을 들으려면 대치동을 갔어야 됐어요. 이제 양질의 상위권 컨텐츠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본인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고 어머님들도 이제 학생한테 시키고 싶은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도 지역적인 특징, 금전적인 특징, 여러 가지 이유로 양질의 컨텐츠를 접근 못해서 애들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팍 줄었습니다. 엄청 차이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업 들으려고 정말 유명한 선생님 수업 들으려고 저 대충 갈 필요 없죠. 네, 오프라인 꼭 갈 필요 없어요. 본인 의지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들으면 됩니다. 이번에 서울대 의대 합격한 친구 3학년 때 제 수업 한 번도 얼굴 못 봤어요. 온라인으로 다 들었어요. 왜냐면 학원 오는 시간이 아깝대요. 네,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학령 인구의 감소했습니다. 인원수가 줄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지금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저희 흔히 물반 고기반이라 하잖아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물반 학생 반이었어요. 모든 학원이 잘 됐습니다. 15년 전은 더 심했고요. 모든 학원이 잘 되니까 실은 학원과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죠. 학원들이 배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더뎌지는 거죠. 학원 쪽도. 근데 요즘에 학원 폐업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엄청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하냐면 도태되는 거예요. 실은 이제는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비교할 수 있는 수단도 많아졌고 유튜브가 활성되니까 학원 가면은 다들 본인 수업 뭔지 커리큘럼도 다 설명하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커리큘럼 설명 올라온 학원 거의 없었어요. 유튜브에. 설명해도 지금보다 반도 안 됐습니다. 반의 반도.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있고 제가 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원이 학생 수가 주는데 저희 학원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이제 비교를 하고 여기가 괜찮아 그럼 몰리는 거예요. 몰리면서 하위권 학원이 도태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평균적으로 학원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똑같죠. 아까 두 번과 똑같이 양질의 컨텐츠를 접근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따라서 상위권이 계속 치열해집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개정 전에 1등급이 성신여고 같은 경우는 되게 적었거든요. 성신여고는 1등급이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한 8명 정도였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전교 4등이면은 실은 한 문제 더 틀리면 2등급이에요. 보통 전교 1등급에서 절반보다 약간 앞쪽으로 가야 한 문제 더 틀려도 1등급을 유지하는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학년 내내 1등급을 유지하려면 실은 본인 수학 실력이 성신여고에서는 전교 3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운입니다. 실은. 운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당일 컨디션 안 좋아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우리 저희 기기도 아닌데.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3학년 미적분입니다. 미적분 1등급이 4명이 안 됩니다. 성신여고는 3명일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운에 영향 안 끼치고 1등급을 받으려면 전교 1등은 아니더라도 전교 2등은 돼야 돼요, 수학 실력이. 엄청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개정후잖아요. 개정후로 말씀드리자면 개정전 1등급 정도의 수학 실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신여고 같은 경우는 럭키 세븐으로 할게요. 전교 7등 정도의 수학 실력 안에 들어와야 이것도 계속 1등급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학년 가면 지금 1학년들이 좀 피해자예요. 왜 피해자냐면 수능 시험 범위에 미적분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3학년 때 미적분을 내신으로 상대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배들은 내신하면서 수능 대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미적분 선택은.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더 빡빡해질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인원이 너무 작아서 성신여고는 오히려 절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대학교에서 미적분 보는 학교들이 이걸 어떻게 볼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미적분은 나중에 가서 생각하더라도 개정 후에 전교 7등 정도의 수학 실력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입니다. 그래야지 3년 내내 운에 맡기지 않고 한 문제 더 틀려도 1등급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저번 설명 때 안 했던 중요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쨌든 상위권 수업이다 보니 조금 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가서 핵심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성적을 잡았느냐. 자, 일단 멘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학생들이 멘탈이 약하잖아요. 고3도 다 약해요. 고3은 더 약한데 1학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멘탈이 뭐냐면 중간고사 시험 결과입니다. 중간고사 시험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상위권도 전체적으로 좀 낮게 나와요. 왜냐하면 첫 시험이라는 긴장감, 부담감, 시간 배분 못했다. 왜냐하면 어쨌든 중학교랑 시험이 다르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중간고사가 본인 실력에 비해서 점수가 좀 낮게 나와요. 평균적으로. 근데 하위권 친구들은 점수가 좀 올라옵니다. 하위권 친구들은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올라오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중간고사 수학 내용이 중학교 때는 70%가 겹쳐요. 곱셈 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 2차 함수 다 똑같거든요. 겹쳐요. 그러니까 하위권 애들도 많이 해본 부분이라 이거죠. 그리고 겨울방학 때 어쨌든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위권은 올라오고 상위권 내려가잖아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폭이 좁아져요. 폭이 좁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본인 수학 실력대로 등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정전으로 따지면 수학 실력으로 나열하면 1등급인데 4등급이 된 친구도 있었고요. 반대로 4등급인데 2개 잘 찍어서 1등급 된 친구도 있어요. 그 정도로 폭이 좀 좁으면 2개만 찍어서 맞추면 1등급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중간고사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잘 받으면 좋죠. 그 결과에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이런 거죠. 1등급 받았으니까 할만하네? 바로 기말 4등급입니다. 본인 위치로 다시 돌아갑니다. 중간고사 4등급 받았어요. 아, 나는 안 되나 봐 하면은 그대로 4등급이 유지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 기말고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 성적이 본인 실력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학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기말고사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자, 오늘 정말 핵심 노하우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내내 A랑 B라는 학생이 실력이 똑같아요. 모든 내신 실력이 똑같다고 칩시다. 근데 A가 B보다 개정 전에 평균 내신 등급이 1.0 높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쉽지만 잘 못 지키는 방법인데요. 3학년에는 이것만 잘 지키면 저랑 수업 안 해도 되고 딴 수업 해도 되고 다른 쌤 수업 들어도 되고 혼자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내신 무조건 오릅니다. 5월과 10월입니다. 5월에 보통 첫 중간고사가 끝나면 5월 초거든요. 그럼 5월 초면 이제 학생들이 5월 초가 되면 뭐가 있냐면 어린이날이 있어요. 롯데월드를 가더라고요. 롯데월드 갔는데 분명히 어린이날이면 초등학생이 많아야 되는데 전부 고등학생입니다. 한을 푸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공부했던 거. 시험도 잘 못 쳤으면서. 롯데월드 출입 금지해야 돼요. 내가 보기엔 고등학생. 어린이날 끝나고 마음을 다잡기도 전에 3일 지나면 어버이날이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놀러 갑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 남는데 일주일 있으면 스승의 날입니다. 학교 또 일찍 끝나죠. 또 축하드리고 놀러 갑니다. 그리고 봄소풍이랑 그 수학여행이 있죠.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요. 예, 그렇게 지나면 6월이거든요. 이미 망했습니다. 근데 본인만 망한 게 아니에요. 전교생이 제가 보기엔 80% 이상이 망했어요. 이미 망했어요. 상대평가잖아요. 안 망하기만 해도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안 망하는 방법이 뭐냐? 6월에 오면은 애들이 이제 수학도 점점 어려지고 원의 방정식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어렵거든요. 애들이 멘탈이 터져서 단기간으로 생각하면 이제 수학 공부를 배제해요. 왜? 암기 과목이 단기간으로 올리기 편하잖아요. 하고 이제 수학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포자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을 7월 첫 주에 보통 시험을 치거든요. 대부분 학교들이. 수학을 6월 15일에 시험 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수학을 6월 15일에 시험 친다고 생각하고 수학 시험이 5월 1일부터 내신 기간이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암기 과목을 2달 내내 외우지는 않기 때문에 암기 과목은 오래 여유가 있거든요. 학원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수학 시험 친다고 공부를 하고 6월 15일에 수학은 값만 유지하면서 다른 과목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전 과목이 다 오릅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줘도 5월, 10월 3년 내내만 지켜줘도 모든 과목 성적이 본인 실력에 비해서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일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노하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학원에서 알려줄 수 있는 거죠. 풀 줄 아는 거랑 잘 푸는 거랑 다르다. 알고 계시겠지만 평소 때 잘 푸는데 시험 과목 못 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성신여고 시험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교과서처럼 풀면 10줄이에요. 10줄이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풀이 과정이 10줄이면 계산 실수할 시점이 10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푸는 거는 2줄로 풀어요. 급하게 푸는 게 아닙니다. 아예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 문제를 교과서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구나. 아예 방법이 달라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고등학교에는. 그런 것은 저희 학원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학 실력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 이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보다 기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너무 집중을 하다가 수학 이런 거죠. 학교 시험이 쉬우면 쉽게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려워지는 단원은 망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이 심화반 수업이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긴 한데 수학 실력에 항상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요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중학교랑 고등학교 시험의 가장 큰 수학 시험의 차이는 시간이다. 시간 배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도 실전처럼 해야 되고 실은 연습이 실전이 되기가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연습은 연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할 때 연습의 난이도를 실제 학교 시험보다 높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 시험에서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어떤 상황이 뭐가 있냐면 성신여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신여고 문제 오류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수학에서. 근데 이게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면 시험을 치다가요. 시험이 10분 남았어요. 16번 문제예요. 16번 문제 하는데 이상하다 왜 답이 없지? 원래 시험 칠 때 제일 안 좋은 게 모르는 게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객관식인데 풀었는데 객관식 보기 답 없는 게 최악이거든요. 그게 진짜 최악입니다. 다 달려요. 싹 다. 근데 16번 단위가 12번 풀어요. 12번 푸는데 이제 공부를 정말 깊이 있게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문제풀이로만 공부한 친구들 어떻게 되냐면 12번 푸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또 하는 거예요. 이미 망했어요. 반에 70%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센스 있는 애는 그래도 넘어가죠. 붙잡고 있는 애도 있어요. 분명히 배운 문제인데. 시험 끝나기 10분 전에 쌤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얘들아 미안해. 12번에 문제가 잘못됐어. 성신여고 그런 적 매년 꼭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정말 수학을 잘하는 애는요. 이거 쌤이 잘못냈다. 알아요. 수학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문제가 오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런 거에 전혀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미리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너희 학교 시험 오르고 날 때가 좀 있거든. 왜냐하면 학교 쌤들끼리 사전 점검을 안 하고 시험에 들어가면 같이 풀어봐요. 그 자리에서. 수학생들끼리 모여서 제가 봤을 때. 거기서 오류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많이 하면 안 좋은 건 맞잖아요. 문제가 유출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한 개요인데 나머지는 중요하진 않고요. 제일 밑에 숙제 잘 해야 된다. 왜? 심화 수업이니까 문제가 다 어렵습니다. 숙제를 못 풀어도 괜찮아요. 고민이라도 안 해오면 따르기 굉장히 힘듭니다. 수업 끝나고 수업 영상을 보내주지만 수업 때 따라와야 수업 끝나고 수업 영상 보면서 놓친 걸 보죠. 아예 준비 안 해오면 4시간 듣고 4시간 또 들어야 돼요. 시간 낭비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 현재 이렇게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셔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제 수업은 원래 수요일이 모든 학교에서 제일 핫한 수업이거든요. 왜냐면 수요일이 대부분 야자가 있는 학교든 없는 학교든 다 쉴 수 있는 날이라 제가 지금 수요일을 못 갑니다. 고2, 고3이 많아서. 올해 고민하다가 일부러 주 1회 수업으로 2개 깔았어요. 화요일 수업만 들어도 되고요. 고쟁이 블랙라벨. 주말 수업만 들어도 됩니다. 주말 수업은 모의고사 중심이랑 자체 교재 중심으로. 그리고 2개를 다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본인 수학에 집중하겠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김성수 선생님 성신여고만 듣고 제 거 수업 1회 들어도 돼요. 제가 오늘 계속 자신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들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이 많은 학원 다니고 싶은데 거기 듣고 이거 주일에 한번 들어보세요. 결국 올 거라고 저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신여고 지금 3학년들 잘하는 애들 다 넘어온 것처럼 걔들 학원 이리저리 다 돌다가 온 거예요. 지금 저랑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안 옮기고 있어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청하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쌤들을 다른 과목도 믿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희 쌤들이 절 이제 쫓아오고 있어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제가 이번에 공개 강의를 했거든요. 저번 주 월요일에. 공개 강의 수업 영상이랑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려고 데스크에 전달해 놨거든요. 그거 보면 본인이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이 수업의 가치를 알 겁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쌤들 공개 강의를 이번에 다 진행했어요. 물론 없는 과목도 있고 없는, 시간적으로 안 돼서 안 된 것도 있지만 이번에 굉장히 많이 저희 유튜브에 공유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데스크에서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런 거 보고 결정해도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청강 해보셔도 됩니다. 청강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등록 안 하시면 수강료 안 받습니다. 이래. 대신 마음에 들어서 등록을 하면 그 수강료는 받아요. 네, 그만큼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강의, 다른 학원에서 봐도 괜찮아요. 그거는 제 강의의 장점에 1%도 안 보여준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른 거 못 따라합니다. 다른 학원에서.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요일 교재, 주말 교재인데, 주말 교재는 자립소리만 하는 건 아니고, 이건 3월에 끝낼 거예요. 이건 3, 4월 동 나고요. 이건 이제 4월에는 자체 교재 진행할 계획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 수업은 마무리 지었는데요. 학원 홍보랑. 제가 오늘 제 수업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제 김성조 선생님께서 아직 다른 학원 마무리 오늘 수업하시기 때문에, 이거 이제 좀 이따 저희 영어 담당하시는 신유철 원장님이 하실 얘기인데,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것도 이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성조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실은 이 PPT도 저랑 같이 얘기해서 짠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설명해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 말씀드렸지만 학원 경력이 저보다 더 기세요. 더 길고, 실은 수업력이랑 수학적 실력은 제가 모르잖아요. 저랑 10년 전에 친구긴 한데 수학 스터디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들끼리 모임에서 공부하는 걸로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실력을 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가 수업적으로는 크게 뭐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실은 방학 때도 가끔 저희 학원에 와서 특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요거는 이제 성신여고 내신 특징인데, 뭐 아시겠지만 서술형이 없어요. 단답형입니다. 이 서술형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서술형이라고 이름만 적어놓고 새끼 문제로 나와요. 네. 서술형 3번, 새끼 문제 1번, 새끼 문제 2번 이래서 답을 적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문항수가 많아요. 문항수가 많습니다. 문항수가 많아서 시간이 좀 힘들어요. 시간 때문에 좀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전에는 난이도도 어려웠는데 지금도 난이도 어려울 때 있어요. 가끔씩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학과 선생님들이 수학 실력이 부족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 퀄리티를 보면. 근데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지 난이도를 좀 낮추는 추세입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계속 줄어요, 인원수가. 좀 부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 네. 학생들이 와서 맨날 불만을 터뜨려요. 그냥 저는 이제 그런 거 불만 터뜨리면 니들이 수학 뛰어나면 오류인 것도 다 알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서 네. 오류가 한 번만 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매번 중간고사 보면 두세 달은 중간고사를 계속 본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맞아요. 오답 나오면은 제시 칠 때가 또 있으니까요. 제시를 네. 그 문제만. 네, 맞습니다. 본다고. 근데 그럼 1등급에 있던 처음에는 맞았던 애들은 계속 그러면 등급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피해본 애들이 꼭 있어요. 네. 이게 제시 시험은 무조건 쉽게 나오거든요. 제시 시험은 한 4등급 애들 다 맞을 수 있게 보통 나와요. 근데 뭐 이제 피해본 애들도 있는데, 근데 뭐 이 학교마다 특징이 달라요. 그거를 맞았던 애들은 제외하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다시 네, 본다고. 전체 다. 그러니까 또 잘못 찍으면 결국에는 등급이 또 그 간당간당한 애들은 또 내려가. 네, 그거 좀 많습니다. 또 인원수가 적은 학교이기 때문에 네, 피해를 좀 보는 애들이 있어요. 이득 보는 애들도 있고요. 학교마다 좀 달라요. 개성고도 제시치고요. 영어고는 특이한 게, 영어고는 재작년까지는 그냥 제시 안 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예, 예, 예. 근데 횟수가 많은데 요즘에 이 근처 학원들은 좀 제시를 치는 분위기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요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함정문항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함정문항은 뭐냐면 학생들이 실수하기 쉬운 거를 항상 좀 넣어두세요. 굉장히 많이 넣어두세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모르면 좀 많이 틀리는데,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함정 안 낚이는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함정이 있든 없든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라고. 성신여고는 그게 조금 가장 중요하고, 함정으로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는 절대 안 틀리게 계속 주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3년 내내 비슷합니다. 근데 갑자기 나이도 톡 튀는 적이 좀 있거든요. 1학년은 많이 없는데 2학년 가면 좀 튀는 적이 있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연대생을 한 명, 연대 그때 이제 그 간호학과 간 친구가 있는데, 성신여고 애들 중에 한 명이, 걔가 1학년 때는 갑자기 난이도를 어렵게 낸 게 아니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문항수로 난이도를 펌핑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항수가 보통 많아봤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3개인데 그때 25개가 나왔나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서술형 하나에 새끼 문제를 엄청 많이 넣은 거예요. 그 새끼 문제를 다 따라봤더니 35문제인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난이도 조절을 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흐름은 비슷한데 함정 문제도 계속 나오는 건 비슷해요.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시간 배분과 결국 이 과정, 이 함정 문제를 빠져나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똑같이 적어주셨죠. 저랑 이제 의논한 거기 때문에 시험지 같이 분석을 했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여기 밑에 1등급 개정전은 두세 문항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항상 마지막 두세 개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학년은 그래도 단답형이 있는데, 이거 2학년은 3학년은 다 객관식인 경우가 좀 있어요. 지금 예비 고3 제가 7명 그 잘하는 애들 가르친다 했잖아요. 걔들이 2학년 2학기 때는 전부 다 객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1등급, 2등급 갈려진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문제를 누가 잘 찍었냐. 다 어렵고 엄청 어려웠어요. 모의고사 30번 변형을 해서 그나마 최소한 1등급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그거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에서 끝에서 세 번째 문항은 정말 잘하는 애들이면 풀 수 있었어요. 그걸 푼 상태에서 마지막 두 개 중에서 찍어서 하나 맞추면 1등급, 두 개 틀리면 2등급, 그 라인 못 들어오면 3등급, 그렇게 갈렸어요. 인원이 적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 단점입니다. 인원이 적은 학교에. 근데 개정으로도 조금 괜찮아질 거예요. 개정으로 좀 괜찮아질 거라 개정 전처럼 운에 막 크게 심하게 영향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갑자기 펌핑 될 때가 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점수가 1.5 좀 이렇거든요. 왜냐면 이게 중간 기말 수행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하셔서 그런 건데, 옛날에는 기말이 40점이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말이 비중이 중간보다 높았을 때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막 학생들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이랑 좀 섞여 있으면 점수가 만점이 30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교 보면 80점이면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 36.7이야 뭐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로 보면 좀 헷갈리니까 결국 이제 몇 퍼센트로 조금 본인 수준력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대로 나왔죠. 실수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공부 방향이 실수랑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수랑 시간. 그리고 본인이 상위권을 하고 싶으면 마지막 두세 문제를 맞을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마지막 두 문제도 그렇게 막 너무 어렵다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역시나 모든 학교가 모의고사 변형 중심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모의고사 30번까지는 잘 안 나오고요. 21번이랑 29번 중심으로 좀 변형을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시간표로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화톡 수업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수업 기본 세부 정보고요. 이건 이제 뭐 성수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직접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든지 김성수 선생님과 또 통화 원하시고 상담 원하시면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건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학원 홍보, 제 수업, 그리고 성신 요구만 담당하는 수학 수업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목표를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성신 요구 학생 한 명 남더라도 폐강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 작년인가 우리 신유철 원장님이 이제 영어 발표하실 텐데 경동고랑 사대부고 애들 한 명씩 있었는데 1년 내내 계속 수업하셨거든요. 폐강 없고요. 저희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할 거고, 목표가 늘면은 학교 앞에 차리는 겁니다. 학교 앞에 차려서 모든 과목 확정하는 게 저희가 목표고, 성신요구는 인원수가 적더라도 실은 성신요구가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개설하기 쉽지 않긴 해요. 인원수가 적은 것도 적은 건데, 알고 계시지만 그 성신요구부터 한성대까지 솔직히 학원 가잖아요. 그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경쟁도 많은데 이번에 솔생거름 해요 요구 같은 게 저희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세요. 왜냐면 하는 학원이 없어요. 하는 학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데 경쟁도 심하고, 그런데 저희가 매년 꼭 합격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하겠다는 생각까지 올해 개설했으니까요. 보내주시면 아까 자신감 내비친 대로
믿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11번 반복해야 되거든요. 설명이 11개라 가지고 저 이제 질문을 받고 싶은데 제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어서 뭐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제 신유철 원장님 모시고 영어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유철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영상이 촬영되고 있어가지고 구색을 좀 맞춰야 돼서.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원장 신유철이고요. 개성고가 아닌 성신여고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9시에 와서 이렇게 마무리 자료 준비하고 정리를 했는데 앞에는 고대부고였어요. 고대부고도 이렇게 3년치 기출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제가 고대부고 하러 내려올 때 성신여고 거를 칼라로 출력을 눌러놓고 나왔는데 고대부고 똑같은 걸 출력을 눌러놓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이걸로 뽑아왔는데요. 칼라로 봐야 좀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제가 요거 카톡으로 전달 드릴 건데요. 요건 나름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표원장님께서 작년 초 상황 말씀하셨는데 작년 초는 사대부고랑 경동고 뿐만이 아니라 성신여고도 한 명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작년에 윈터 때 다니던 친구가 경동고랑 사대부고를 갔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 온 지 6년 됐어요. 학원 경력은 한 16년 됐고요. 근데 매년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저희 학원 주변에서 비주류 학교들 있잖아요. 한성여고나 그런 데 배정을 받은 학생들은 마치 이제 3월 달에도 이제 같이 다닐 것처럼 빨리 반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반을 열어놓아도 아무도 안 다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신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을 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인데 또 반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대부고도 한 명 등록했었고 경동고도 한 명 등록했었는데 반을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책임감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신여고도, 근데 성신여고는 윈터 때 학생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3월 되니까 아무도 없어서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반을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반을 뺐는데 3월 초에 이제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반을 열어놨는데 왜 반을 없애셨느냐 해서 반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랑 지금 1년 동안 단둘이 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제 학생이 적진 않았는데, 저도 적진 않지만 학생 늘고 많고는 의지대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해야 할 거 하고 있으면 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렇게 경동고랑 사대부고랑 성신여고가 안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근데 끝까지 다 했어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경동고는 2학기 때 한 명 들어와서 2명 됐고요. 사대부고도 2학기 때 한 명 더 들어와서 2명 있다가 이제 한 명 다시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원래 성신여고는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반을 어쩔 수 없이 안 깔았었는데 또 요청이 들어와서 반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한 명 있더라도 저희는 무조건 진행을 해요. 왜냐면은 이럴 수 있는 게 당연하게도 다른 반에서 충분한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한 학교 한 2-3개 정도도 한 명 있더라도 저는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비주류는 다 제가 해요. 왜냐하면 제가 23년에 영어과 원장 됐었는데 그전에는 제가 주력 학교를 다 했었는데 이제 원장 되면서 이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가지고 주력 학교들을 다 양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학교는 다 비주류라서 그래도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고, 일단은 이제 요거를 보면 요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칼라로 봐야 좀 확실히 눈에 보이는데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왼쪽이 실제 시험 범위예요. 교과서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이 실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기출을 봐야 한다지만 기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면은 기출이라도 보는 건 좋은데 기출만 보기에는 좀 불충분해요. 왜냐면은 어떻게든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출로 보면은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제가 만든 자료는 항상 제가 얼굴을 넣어 놓는데요. 제가 이거 바빠가지고 못 넣어놓고 23년부터는 제 얼굴이 있습니다. 밑에. 좀 부담스럽지만 제 얼굴이 있는 건 제가 만든 겁니다. 근데 저는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는 제 얼굴 넣지 않아요. 제가 다 만든 거라서 이게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또 괜찮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이것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첫 페이지 딱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딱 그냥 비교하더라도 오른쪽에 문장이 길죠. 그러니까 추가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런 문제 푸는데 요소가 되질 못해요. 왜냐하면은 서술형 2번이 서술형이거든요. 이거는 왼쪽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추가가 답지가 다 뒤에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 본문에서 좀 더 변형돼서 추가적으로 글이 늘어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당황스럽지만 침착하게 다시 보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겉보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 B가 왼쪽에 그대로 나왔어요, 사실은. 그냥 답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칼라로 돼 있으면 이제 보기 좀 편한데, 근데 사실은 이제 설명회 때 어머님들께 알아보시기 편하시라고 칼라로 색깔 구분해서 해놓는데, 애들한테는 저희가 토요일 날 성신여고 첫 수업을 했었는데요. 애들한테는 이거 다 그냥 칼라가 아니라 다 흑백으로 된 걸 주고 풀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학생들한테 주셔서 풀어보라고. 어떻게 푸냐면은 맨땅에 실력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왼쪽을 보며 오른쪽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답지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의 뭐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만 보면은 유형 분석은 돼요. 근데 어떻게 출제 경향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면 원소스가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이. 저는 이게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신여고 내신 경향 분석인데요. 성신여고 내신 경향 6년간은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왜 6년이라 적어놨냐면은 이게 교육과정이 8년 단위예요, 8년 단위.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오자마자 계속 성신여고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끊어진 적은 있지만 3년 연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3년 연속을 하고 있고, 중간에도 1, 2년씩 계속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왜 이제 끊어졌냐면은, 그만둔 친구도 있지만, 또 갑자기 이제 시험기간 돼서 성신여고반이 있는지 물어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거의 반을, 이러면 안 열는 게 정석입니다. 저희는 열어요.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되면은, 열어가지고 어떻게든 다 봐줍니다. 그리고 성신여고 내신 대비가 이제 까다롭고 소문이 난 이유가 뭐냐면은 근데 이걸 저는 속된 말로 지랄 맞다 그러잖아요. 굳이 왜 저렇게 하지 생각이 드는데 성신여고만 그래요. 왜냐면은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정리해 놓은 겁니다. 기존의 어느 학교든 내신은 교과서 2개랑 부교재나 모의고사를 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학교든 영어 내신은 교과서 2개랑 교과서 2개 과랑 부교재 또는 모의고사를 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모의고사만 내요. 예를 들어서 2023년 6월 모평, 2021년 9월 모평 이런 식으로. 근데 성신여고는 잘라서 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업 시간마다 프린트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학생들이 공부하거나 대비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얼추 시험 범위를 미리 좀 알 수 있으면 미리 공부하고, 근데 이게 안 좋은 건 맞아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미리 학교 공부에 집중해야 되지만, 그래도 다른 학교랑 비교해서 좀 차이가 나는 건데, 학교 선생님은 이해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너무 학원에 의존하고, 하다 보니까 매번 수업 때마다 프린트물로 미리 학생들이 공부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은데 이해는 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학원 강사고 어떤 최적의 교육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마음은 이해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으로 돼요. 랜덤으로. 그래서 어쩔 때는 2개 지문, 어쩔 때는 4개 지문, 그때마다 주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한 개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수업할 때마다 바로바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많이 올랐어요. 당연히 상대적이겠지만, 저는 나름은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랑 그 친구를 받아서 1년 동안 잘 키운 게 잘한 것 같아요. 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신 범위 경향은 내신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교과서는 2개 가면서 모의고사는 편집해서 줍니다. 랜덤으로 섞어요. 그래서 2개에서 4개 지문을 수업 때마다 주고요. 미리미리 대비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이 좀 필수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좀 주면 바로바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다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약에 모의고사 자료를 통으로 내면 시중에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옛날 거잖아요. 이게 2018년도 거거든요. 2020년도 거고. 옛날 자료라서 찾아서 봐야 되지만 더군다나 번호도 랜덤으로 줘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모든 문제들을 변형 문제를 다시 찾아서 재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건데 네, 어차피 해야 될 거라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내신 출제 경향은요, 문제수가 좀 많아요. 30문제고, 또 성신 요구가 특이한 게 웬만한 학교들은 내신이 좀 빡신 학교들은 부교재나 모의고사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좀 쉬운 학교들은 교과서 비중이 좀 많아요. 근데 성신 요구는 딱 50%씩 나눠냅니다. 비교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꼭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풀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바로바로 풀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좀 희망을 가지면 좋죠. 왜냐하면은 미리 모의고사 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신이라서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학원에서도 공부하고 그 전에 몇 번이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온다만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좀 부족한 친구들도 나름의 동기가 생깁니다.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년에도 그 친구가 나름 괜찮게 했던 거예요. 그 친구 이게 영상을 보진 않겠지만 잘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같이 다녀서 좀 상대적으로 잘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누군가한테는 1등급 하겠지만 어떤 친구한테는 3등급이 자기가 처음 맞아보는 등급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내신 공략인데요. 이게 좀 중요한데, 성신 요구만의 특정 유형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요걸 다 확인해 보실 거니까, 확인이 될 거니까 제 말을 꼭 들어주시는 게, 24년의 서술형은 0장만 나왔어요. 어순배열. 근데 23년이랑 22년에는 0장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들마다 특정 유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령 개성고는 나름의 시그니처 서술형 문제가 있어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건 실력 있는 애들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성신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문제를 랜덤으로 내다 보니까 그 문제에 최적화된 문제를 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변형 문제를 접해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하지만 이제 교과서, 모의고사, 본문 상세, 분석 및 암기는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이 문제 푸는 게 편하죠. 매기고 바로 확인하고 빼기고 바로 확인하니까. 다 알거든요, 사실은.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은 게 맞는 게 알 수 있고 틀린 게 알 수도 있잖아요. 어설프게 찍어서 맞춘 거는 맞춘 게 아닌 거고, 정말 고심해서 고민하다가 틀렸다면 거의 정답 근처까지 온 친구거든요. 그래서 틀렸든 맞았든 오답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잘하지 않아요, 애들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형 문제부터 냅다 푸는 친구들이 편하죠, 기분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고. 근데 실력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본문에 대한 본문이 확실하게 분석하고 암기가 된 후에
변형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빨리 풉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혹시 자녀분들 중에 고3이나 대학교 간 이제 여기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3 되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 때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문제집 한 권을 하루 만에 푸는 애들이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풀기 위한 사전의 어휘력, 독해력, 어떤 문장을 보는 눈, 문맥을 파악하는 실력들이 기준에 쌓여 있으니까 그걸 기본으로 계속 풀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직 실력이 쌓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만 냈다 풀면은 문제 푸는 기분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긴 흔적이 있으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얘가 뭔가를 하는구나 하겠죠. 근데 시험을 못 치거든요. 잘 치는 애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성신여고 특정 유형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만 냅다 푸는 것이 아니라 꼭 분석하고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연히 주요 문장은 암기는 해야 돼요. 이제 가끔씩 딱 보이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저희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100% 적중은 못하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라도 더군다나 이렇게 주요 문장들을 암기하다 보면 문장 구조들이 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주요 문장들을 암기는 필수입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 다음에 성신여고 수업 및 내신 대비 과정 특징인데요. 저는 저기 조교쌤이 계시기 때문에 조교쌤이 학생이 좀 많아지면 이제 2명이 계시고요. 이제 일단 1명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요. 일단은 저기는 종이 시험도 칩니다. 근데 종이 시험은 잘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어휘던 해석 테스트다 무조건 1대1로 시험을 칩니다. 저 아니면 조교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수준별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저희 대표 원장님은 원체 유명하세요. 성북구에서. 근데 영어는 상대적으로 그렇진 않았습니다. 근데 약간 썰 하나 풀자면 제가 2020년 6월에 왔어요. 죄송합니다. 2020년 8월에. 2020년 8월 1일 날 이제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같이 일하기로 했던 기존에 계시던 선생님이 제가 오기 일주일 전에 학생을 다 데리고 나갔어요. 근처 학원이 있거든요. 이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8월 1일 날 와서 알게 되니까 그 선생님 나가시고 여기 학원 오기 전에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알게 되니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버텼습니다. 학생이 한 12명, 11명, 12명 있었는데요. 근데 그 선생님이 데리고 나간 학생들 곱하기 2가 되는 게 1년도 안 걸렸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학교별 반으로 해서 어떻게든 다 그 학생들을 많이 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통합반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 학교 모아가지고 해쳐 모여 하는 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문제 아닐까요? 통합반이 되면 성신여고, 영훈고, 뭐 영문고 애들 섞어놓고 수업하다가 내신 대비 때도 흩어놓고 근데 그게 시험 기간이 다르고 범위가 다른데 그게 원활하게 해쳐 모여가 될까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반 치고 대규모 반이 없습니다. 당연히 전 대규모로 수업을 운영하진 않지만 저는 무조건 학생 수가 늘어나면 반을 쪼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별 반이 저는 통합반보다는 확실히 내신 대비해서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하는 친구들은 또 잘하는 대로 뭔가 더 해줘야 되고 부족한 친구들은 또 부족한 친구대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수업 진도는 똑같이 상세하게 분석을 나가지만 그 외의 시간은 수준별로 다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잘하는 제자들은 좀 치고 나가게 해주는 거고 부족한 제자들은 이제 끝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부족하면 남겨놓기도 하고 다른 자 불러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필요시 이제 자료 제작을 하는 건데요. 이거 제가 이거를 못 바꿨는데 재작년이랑 이게 3년 전인데요. 사실은 이제 성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모의고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맞는 문제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편집을 해서 주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께 나온 게 있어요. 성신여고 시험 범위에. 근데 그게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이죠. 이제 고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 소설이 안 나오다가 6년간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영어 소설이 이제 더 기버라고 나왔었는데 그거를 제가 번역본이 아니라 번역본은 너무 의역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다 직역본으로 제가 다 만들었었어요. 시간이랑 돈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3년 전이죠. 이제 개성고 같은 경우에도 개성고 1학년 부교재가 시중에 처음 나온 교재였어가지고 주변에 시중에 변형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싹 다 만들었었어요. 돈도 되게 많이 들긴 했는데 시간도. 그래서 이 두 개는 뭐 다른 어느 강사 선생님들도 뭐 자기도 할 수 있다 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4번이 저의 어떤 강점입니다. 저는 거의 저기 학원에 살아요. 그리고 제 나이가 이제 43인데 제가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 7일 나왔었는데 지금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요일 날에는 좀 가급적 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도 오늘 휴일이라서 학생들 저 불러놓고 공부시켜놓고 설명에 맞춰서 나왔는데요. 일단은 항상 열려있는 교실과 클리닉실입니다. 그래서 평일이든 주말이든 어떻게든 불러가지고 공부를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학생도 실력 대비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성신여고 내신 대비 과정이고요. 1번, 2번은 상세 분석하고 완벽 암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 뭐 차별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3번이 저는 제 나름의 차별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본문에 대해서는 1대1로 해석 테스트를 좀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대규모 강의를 할 수 없다라는 거를 강사 생활하고 한 6, 7, 8년 있다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데, 잘하는 애들은 또 잘하는 대로 뭔가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고, 부족한 애들은 어떻게든 붙잡아도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1대1로 잘 봐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학생들을 좀 많이 모았어요. 그 다음 변형 문제 제공 및 개별 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강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항상 열려있는 교실, 그 다음에 3번 1대1 해석 테스트입니다. 당연히 다른 건 다 자신 있죠. 근데 그나마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여기 한 6년 됐어요. 그래서 21년 때부터 설명을 했을 때 항상 맨 마지막에 적어 놓는 거라서 뻘쭘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말을 빨리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걸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끌려고 했거든요. 이거 진짜 제가 필요하시면 칼라로 보내드릴 텐데요. 이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 거는 예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랬는데, 또 작년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근데 또 장점도 있어요. 이 칼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바로 학생들에게 주시고 3년치 기출을 한번 풀어보라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갑자기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요거를 꼭 풀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뀔까 싶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좀 빨리 제가 의도치 않게 말을 빨리 했는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네. 4시간 수업이던데. 네. 그러면은 뭐 저희는 내신 대비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는 이제 2시간 수업에 2시간 확인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은 진도 나가고 2시간 동안에는 아까 구두 테스트, 1대1 테스트, 첨삭 합니다. 네. 그럼 다 내신, 그러니까 주 2회를 다 내신 대비로 하는 건가요? 내신 대비 때는 내신 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내신 대비 아닐 때는 다른 거 해야죠. 근데 이게 시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주 동안에는 1학기 내신 대비를 위한 준비를 좀 할 겁니다. 서술형을 아니면 각자 실력에 맞게끔 서술형을 얼마큼 실력이 되는지 보고 자료 주고 첨삭을 할 것 같고요. 내신 대비 끝나면 기말고사 시즌까지 1주, 2주가 있어요. 그때는 중간고사 때 부족했던 부분을 할 거고, 모의고사 대비는 모의고사 치는 게 모의고사 대비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비내신 때는 모의고사 대비한다 그러면 해봤자 모의고사 풀리는 거는 모의고사 대비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모의고사 대비를 하진 않죠. 그냥 시간, 만약 중간에서 기말 사이에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고 1대1로 첨삭은 그냥 하는 거고, 진정한 모의고사 대비는
여름방학 때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1학기 여름방학 때도 2학기 내신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술형과 그 수능 모평 대비를 병행을 할 것 같고요. 어차피 그렇게 해야 독해도 되기 때문에 단어는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 다음에 진짜 뭔가 독해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거는 이제 겨울방학 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별로 할 게 많아요. 단어도 많고. 그래서 그냥 어떨 땐 그냥 그리고 또 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학생의 어떤 장단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된 것만 진행하기 어려워서 제가 이제 일단 2시간 수업, 2시간 확인학습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잘 불러내요. 그래서 시간 되면은 거의 사실 작년에도 그 친구가 좀 잘했던 게 뭐냐면 학교 끝나고 바로 올 수 있다 그러길래 바로 와서 바로 맞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외우게 했고 그래서 어떤 정석대로의 수업은 할 수 없죠. 수업 시간에만 다 들어서 점수가 나올까요? 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도 잘하죠. 근데 좀 부족한 친구들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더 불러내서 좀 봐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네. 당연히 이제 확인학습 시간에 단어는 시험을 치죠. 따로 해야 되냐고요? 당연히 제가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당연한 겁니다, 그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이번 저희가 학원에 윈터를 했었잖아요.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기본반을 했었는데 단어를 제 기본반인데 저희가 응용보다 단어를 더 많이 시켰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든 붙잡아놓고 지금 못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단어는 기본값입니다. 단어랑 뭐 다른 거는 기본값인 거고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상세 분석은 어느 선생님이나 다 잘하시겠죠. 저도 진짜 잘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차별성을 여기 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시험을 치고 그리고 구두 테스트하고 대답 못하면 바로 빠꾸 하거든요. 그럼 다시 외워서 오고 그걸 빨리 집에 가려고 어떻게든 빨리 외우기 때문에 그리고 통과 못하면 다음날에 아니면 다른 날에 불러서 하고 가고요. 윈드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애들 잘 외우더라고요. 그래도 단어랑 그 다음에 독해나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네, 그러니까 기본은 다 하고 거기서 제가 어떻게든 애들 붙잡아 놓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건 애들마다 다른데요. 이게 예를 들면 단어를 처음에 합의를 봐요. 윈터 때를 예를 들면 하루에 단어 150개씩 했었거든요. 120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단어 책이 2개거든요. 그래서 A랑 그래서 140개를 했었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280개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는 거죠. 애들한테. 그럼 괜찮은데? 한 개 더 해볼까? 그러면서 싹 엮으면 이제 40개씩 추가해서 하는 애도 있고. 그래서 2월 말 돼서는 일주일에 한 300~400개 외우는 애들이 적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이제 확실히 습관이 되니까 외우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좀 잘하는 애들은 잘 외워요. 근데 지금 부족한 애들은 어떻게든 익숙하게 만들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왜 숫자를 착각했냐면 제가 제 나름의 어휘책이 어휘 A랑 어휘 C가 있는데 어휘 A는 뜻만 있는 거고 어휘 C는 수거거든요. 근데 어휘 A를 3개, 어휘 C를 1개를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4개, 5개, 어휘 A를 4개, 5개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했습니다. 이번 윈터 때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작년 윈터 때는 그렇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버틴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덜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와서 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 일요일에 와서 끝까지 한 애들도 많았고 그래서 어떤 애도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에 하루 전에나 일주일 단위 이렇게 엎어서 엎어서는 하지 않습니다. 엎어서는 하지 않고요. 한 바퀴 도는 거죠.
똑같은 방법 같아요. 몇 번씩 이건 학생들의 선택인데요. 어휘 A가 있고 그다음 어휘 D가 있는데요. 어휘 D가 어휘 A보다 약간 더 난이도가 높은데 애들한테 어휘 A를 한 번 더 돌래 아니면 어휘 D로 갈래라고 물어보는데요. 근데 어차피 엎어서 가나 한 바퀴 도나 결국에는 다 회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엎어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들한테 그냥 양을 협의를 봐서 하고요. 근데 당연히 이거는 어휘 3개, 그러니까 저희끼리 어휘 3개 1개라고 하는데 어휘 2개를 한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하는 애도 있는데 근데 제가 애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하거든요. 시간이 좀 남아요. 애들 좀 할만하대요. 할만하다는 거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할만하다는 거는 뭔가 더 집어넣을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힘든 게 정상입니다. 힘들어야 돼요, 공부라는 것은. 근데 버겁다. 그럼 양을 줄여야죠. 그래서 애들한테도 이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든 부족한 친구든 어차피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결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붙잡고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2명 있습니다. 네. 근데 뭐 1명 있어도 할 거였고요. 네. 제가 여쭤볼 때는 그때는 없어서 맞습니다. 원래 그때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 네. 강의 저희가 그때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거든요. 네네네. 오픈을 할 생각이 없냐 했더니 아직은 없다는 왜냐면 제가 이걸 3년 연속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시간이 안 되시고요. 근데 저는 학원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면 됐죠. 그때 학답을 주셨으면 제가 일로 왔을 텐데 아, 그렇죠. 그때 3월달 예상한다고만 하셨지 아직 계획하면 모르겠다고 네. 해서 저희가 지금 어쩔 수 없죠. 근데 아마 거기도 좋은 하고 중요한 거는 학생이 점수 잘 내고 좋은 데가 좋은 겁니다. 그 저희는 어찌 보면 저희가 제가 여기 못 온 이유가 시간 때문에 아, 네. 목요일이랑 겹쳐서 저희가 이제 그 수학은 저희 대표 원장님이 꽉 잡고 계신데 네. 영어가 이렇게 컸던 거는 저희는 거의 영어는 간판 안 달고 한 거였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컸던 게 그겁니다. 네. 월요일 날이나 네. 금요일 날이 아예 없더라고요. 네. 무조건 영어는 거의 다 목요일 아니면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아,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올해의 우연의 일치일 것 같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지금 영어가 목요일 이렇게 겹쳐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아. 사람들이 제가 다. 저희는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예, 저희는 의도한 건 아니었고 일단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올해도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요. 제가 예, 근데 저희가 저도 좀 다른 수업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선생님도 많으신데 그분들도 일단 일정이 안 되시고 저도 왜냐면 그 시간에 했던 애들이 많아서 이제 저희가 다 프로프리션이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 그래도 뭐 나름은 또 요거 애 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되게 아쉬워서. 아,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근데 또 거기서 또 잘할 수 있어요. 예. 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가르치면 또 기회가 되면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인터넷에서 지금 무료로 저희가 수강을 하루는 볼 수 있어요? 아, 네. 그거는 데스크에다 네. 근데 지금은 2명밖에 없어가지고요. 수업 형식은 안 할 것 같고요. 1대1로 좀 많이 봐줄 것 같아요. 저번에 어제도 그랬거든요. 아, 토요일도. 네. 그래서 오늘은, 혹시 제가 요거 설명회를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저기 영수만 깔려 있어서 추후도 기회 되면 내년에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주어진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네.